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디스플레이 업계 이거를 좀 알아볼 텐데 중국 쪽에서 OLED로 좀 변화하려는 듯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LCD 쪽이었는데 우리나라를 밀쳐냈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LCD 투자가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포착이 돼서 네. 그러면 OLED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국내 기업에는 수혜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볼 상황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 있고요. 예. 특히 기존에는 디스플레이 업계가 LCD 쪽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게 되면 네, 이게 네. 한계가 오기 시작한 상황들이죠. 예. 특히 중국이 투자를 늘리고 그에 따라서 공급 과잉이나 저가 공세까지 나오다 보니까 LCD 관련된 디스플레이 쪽은 상당히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LCD 대형 TV의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이런 변화가 충분히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75인치 그리고 55인치 같은 경우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2018년도 중반 때보다 거의 뭐 반토막 날 정도로 계속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LCD 쪽은 돈이 안 된다라고 네. 판단하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디스플레이를 주도를 했던 그리고 대표적인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탈 LCD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 OLED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계속 시장의 트렌드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특히 대형 QD 디스플레이죠. 퀀텀 닷으로 알려져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아산 쪽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자가 한 13조 원 가까이 나오기 시작한 모습들이고 예. 이 중소형 플렉서블 OLED 같은 경우도 27조 원. 그러면서 삼성 쪽에서 강한 변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마찬가지로 LG 디스플레이도 대형 OLED 그리고 중소형 OLED 쪽에서 여러 가지 파주나 그리고 광저우 쪽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거의 유사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각각 거의 뭐 27조 원대 그리고 17조 원대 이런 식으로 삼성과 LG 쪽에서는 투자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TV 사업이 퀀텀 닷과 마이크로 LED 쪽으로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LG도 OLED 그리고 롤러블 투명 OLED 이런 쪽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쪽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질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우리도 여기 질세냐 우리도 네.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크고요. 특히 지금까지 글로벌 LCD 시장 점유율 1위로 알려지고 있는 중국의 BOE도 어떤 OLED 투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쪽도 강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2020년 올해죠. 스마트폰용 플렉서블 OLED 출하량은 전년 대비해서 3배까지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들도 가장 어떤 업계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플렉서블 OLED 관련된 면적 캐파의 추이를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주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하게 확대시켜 오는데 여기서 따라오는 게 BOE죠. BOE 같은 경우 올해는 어떤 2017년도부터 거의 없던 부분 쪽에서 빠르게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이후에 2023년 가게 되면은 거의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따라올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올해를 기점으로 인해서 BOE의 애플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BOE의 애플향 OLED 물량 같은 경우는 2021년도 LG 디스플레이를 추월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도 아이폰용 OLED 캐파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런 예상치가 뚜렷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현재 삼성의 애플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떤 시간이 갈수록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특히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BOE로 보여지고 있는데 벌써 LG 디스플레이 쪽을 올해부터 넘길 것이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에 따른 변화가 어떤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업계 쪽에서 국내 업체들은 위협감으로 자리를 잡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더 5G 스마트폰 관련된 고급 모델 쪽에서는 OLED 패널에 대한 채용률이 증가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량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 부분까지 계속 점유율을 늘려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관련된 치킨 게임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란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현재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계를 주도를 하고 있는 삼성과 LG 쪽에서
여전히 격차는 OLED 쪽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이 이를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오늘 보여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초기인 만큼 이 OLED 관련된 장비나 부품주 쪽에서는 오히려 어떤 양국이 같이 투자를 늘리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수혜가 높을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LCD 같은 경우에는 판가가 하락되니까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중국 쪽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OLED로 좀 전환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OLED나 퀀텀답 이쪽 차세대 디스플레이 그 선도 업체 우리나라였는데 네. 치킨 게임이 도되면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스플레이는 현재 OLED 주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도 산업의 트렌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뉴욕의 백화점도 뭐 100년 된 백화점도 문을 그렇죠. 닫고 있다라는 흐름인데 이 네. 얘기인즉슨 상업용 부동산이 구멍이 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 그게 물류 창고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창고는 좀 대세라는데 네. 어떤 이유인즉슨 그런 건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미운 오리 새끼가 이제 탈바꿈 하는 백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네. 되면 이런 트렌드는 아마 우리나라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고 예. 보통 이제 풀필먼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한 변화들도 가치가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미국 유통업계를 보게 되면은 오프라인은 부진하고 온라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일단 그림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미국 유통 분야별 성장세를 보게 되면 일단 유통 산업도 성장은 하긴 하는데 그 성장하는 속도보다 지금 이커머스라고 하는 온라인 쪽의 어떤 시장과 M커머스라고 하는 모바일 쪽의 시장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오프라인은 부진한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뉴욕의 백화점들 특히 패션 트렌드라고 많이 얘기하는 네, 백화점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품 백화점으로 알려져 있는 바니스가 파산 신청을 했고요. 특히 1826년도에 창립했던 로드앤테일러 같은 경우 또 이번에 폐점을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예. 헨리 벤델 아시는 분들은 유명하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쪽도 폐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미국 리테일의 부동산 공시률이 작년 2018년도 1분기에 13%대에서 2019년 1분기는 13.6%까지 증가하면서 이런 부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테디스타라고 하는 시장조사기관에서는 2021년 내년 가게 되면 글로벌 온라인 시장이 4조 9천억 달러까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014년도 대비해서 26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국의 물류창고 매출이 17억 달러까지 작년 9월 달에 기록하면서 그 전년도 대비해서 2배까지 이어지고 있고 물류창고의 평균 가격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어떤 1제곱피트당 414달러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대비해서 1.5배까지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창고의 쓰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뉴욕시의 창고 매출액 상승 추이를 보게 되면 2014년도에 한 6억 달러를 조금 넘었던 부분들이 지금 16억 달러죠. 이 부분까지 넘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창고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변화도 상당히 요긴하게 네, 쓰이고 있다는 네. 관점 쪽에서 다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왜 이런 변화가 나오냐고 했었을 때 당연히 끌 수 있는 게 아마존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존 같은 경우 이 프라임 고객의 당일 배송 서비스와 함께 작년 3, 4분기에는 거의 이 당일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물류창고 확보에 23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탑 10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온라인 쪽의 기업을 보게 되면 아마존이 거의 대세를 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거의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49% 이상 시장 점유율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존이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시장에서도 이런 주도적인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쪽으로 네, 보여지고 네.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또 월마트도 같이 연회비 98달러대를 내면은 이제 당일 배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저가 유통업체 타깃 같은 경우도 배달 스타트업 업체 시프트를 활용해서 당일 배송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도 당일 배송이 대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창고가 부각받는 이유는 전체 물류비에서 운송이나 인건비, 재고,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80%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창고를 이용하게 되면 렌트비가 4.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떤 비용 차이가 있다 가성비, 보니까 예. 그렇죠. 그 대도시도 이제 인근 물류창고의 확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런 어떤 비용 절감에 획기적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에 대한 대세도 창고가 많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들도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에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물류 사모펀드도 물류창고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관련된 리츠 쪽도 물류창고 전문 리츠가 나올 만큼 뜨겁게 부상을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도 한 번쯤 생각하시면서 혹시 국내 부동산 투자도 이런 쪽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도 그렇네요. 있다. 예. 이런 쪽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거 보면 당일 배송이 미국 부동산을 바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물류창고 이미 뜬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창고, 뭐 황금 알을 낳는 거위다라는 수식어까지 붙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 투자 전략에서도 중요한 글로벌 시장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챙겨드렸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고요.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